안녕하세요. 네, 저는 맥스 애니메이션 기초 강좌를 맡은 박찬호라고 합니다. 전 반갑고요. 맥스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부터 어떤 되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어떤 타임라인과 어떤 그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툴들에 대해서 초반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툴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나서는 공튀기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공튀기를 함으로써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맥스를 다룬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이제 강좌를 하다 보면 제가 평소에 저는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광고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쓰다 보면 뭐 제가 쓰던 툴만 쓰게 되는데 우선은 이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는 평소에 제가 중점적으로 쓰던 툴을 당연히 요점을 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쓰지 않는 툴도 필요하다 싶은 툴들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우선은 지금 강좌를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지 인트로를 대충 어떤 목차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은 처음에는 타임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2D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3D도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그 FPS,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 그러니까 초당 몇 프레임으로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타임라인과 내가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잡을 건가,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어떤 방식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보이는 숫자들은 어떤 식으로 키를 잡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커브 에디터, 그러니까 그 어떤 공틱이라든가 어떤 물체를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키를 각각 그 간략하게 주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움직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커브 에디터라는 걸 이용해서 디테일한 움직임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한 뭐 당연히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커브를 계속 잡지 않고도 어떤 가상 곡선을 이용해서 어떤 반복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체를 서로 이제 링크를 시켜서, 링크라는 게 어떤 오브젝트 하나에 다른 오브젝트들이 따라간다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를 박스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 애니메이션, 좀 순서가 좀 잘못되는데 우선은 패스 애니메이션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링크 애니메이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패스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커브 곡선이 있으면 그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옵션이고요. 어떤 뭐 카메라라든가 또 오브젝트가 내가 원하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패스 링크를 통해서, 옵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와이어 파라미터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또 오브젝트에 원래 있던 속성이 아닌
원래 있던 어트리뷰트가 아닌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좀 추가를 해서 어떤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움직임에 어떤 내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공을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에 따른 다른 오브젝트가 저절로 따라 움직인다든가. 이걸 뭐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뭐 어떤 물체를 앞으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앞으로 움직였을 때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간다든가 그런 속성을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리 공튀기기.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어떤 공튀기기를 통해서 이때까지 속성을 툴에 대한 거를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공 애니메이션 어떻게 잡는지 타이밍 조절과 애니메이션의 이제 13가지 법칙을 다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 몇 가지를 통해서 공 애니메이션을 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커브 에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리 공 튀기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움직이면서 공이 튀기는 그런 볼 애니메이션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맥스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타임 컨트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맥스를 켜시면 이렇게 맥스 창이 나오겠죠. 우선은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칙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다음 강좌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툴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설명해 드리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13가지 법칙이라든가 뭐 디즈니 법칙 이런 거는 인터넷 서핑을 해 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우선은 이 맥스에 대한 툴에 대한 거를 우선은 기초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맥스를 켜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겠죠. 제가 맥스를 딱 켜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이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설정이에요. 프리퍼런스를 여시면 어떤 씬 언더가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동작으로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횟수예요. 레벨값. 이게 아마 최대값이 500인데 이거를 최대값으로 해놔야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많이 뒤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일에 가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설정을 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토 백업인데 오토 세이브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분과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넘버 파일, 그러니까 그 파일 개수를 설정을 해서 몇 분마다 내가 이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을 할 건가. 그러니까 맥스에 대한 기본 씬 파일을 보시면 항상 오토 세이브라는 폴더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오토 백업이라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파일을 5개 그리고 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20분마다 5개의 파일로 이제 루프가 돼서 계속 자동 갱신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포트에서는 뭐 이런 뭐 여기 이 4개의 창을 비포트라고 하는데 이 비포트에 대한 설정이에요. 뭐 이 비포트에 대한 모든 설정은 아니고 뭐 벌텍스의 뭐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다른 건 건들진 않아요. 그냥 그 벌텍스 사이즈만 한 2에서 3 정도만 조금 더 잘 보이게 설정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고스팅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마는 뭐 렌더 할 때 필요한 옵션인데 지금 뭐 애니메이션에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보통 꺼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뭐 여기는 뭐 따로 건들 건 없고요. 또 이 제너럴에서 요 씬 언더와 파일 비포트 요 세 개 정도 옵션을 확인을 한번 꼭 맥스를 딱 켜시면 확인을 하고 오케이를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포트가 4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맥시미지 비포트 이걸 이렇게 그 창이 늘어나죠, 그죠? 맥시마이즈 아니면 치트 그 핫키로는 Alt W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창을 누르고 Alt W를 누르시면 그 창이 확대가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설명 대충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뭐 이게 이제 툴박스인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홈을 누르면 기본 뷰포트로 저장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잘 뭐 불편해서 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시고 돌리면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휠로 앞뒤로 하면 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휠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면 그냥 이동이 돼요. 이렇게 좌우로. 그죠? Alt 누르고 이동, 회전, 휠 이동, 휠 줌.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이콘도 다 있어요. 아이콘, 줌아웃, 그죠? 필드 오브 뷰, 그 다음에 펜뷰 이동,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죠? 홈 누르시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뭐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 애니메이션에 꼭 필요한 거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기본적인 맥스의 어떤 화면 제어 설명해 드릴 건데, 그리고 저는 이 커스터마이즈를 만졌다면 또 하나 만드셔야 될 게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맥스를 많이 써 이제 익숙해지시면 자기가 편한 걸 이제 찾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처음엔 이런 아이콘으로 이용하다가 이제 마우스로 이동하는 법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어떤 이런 것도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쉽게 이제 뷰포트가 확대가 되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편하게 이제 핫키를 설정을 해서 이제 편하게 작업 속도를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창이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 보면 키보드, 툴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맥시마이즈를 찾아보시면 M 보시면 여기 맥시마이즈 비포트가 있죠. 이거 보시면 Alt W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스페이스와 Alt W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어사인을 해주면 Alt W도 되고 스페이스도 되고 스페이스 Alt W, 그죠? 그래서 자기가 되게 편하게 어떤 키보드 핫키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명령어 자기가 자주 쓰는 툴을 여기서 찾아서 보다 핫키를 주면 그 명령어가 굳이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아도 키보드를 이용해서 명령어로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설정해주는 툴이고요. 기본 설정은 뭐 여기까지. 뭐 맥스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는 차차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화면의 움직임과 어떤 맥스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프리퍼런스를 항상 확인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런 타임라인과 어떤 이 플레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타임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초 설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맥스 기초 애니메이션 강좌를 시작하게 된 박찬우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